이분 광수님. 아까 초파리 미스터 윤이 살 빼고 젊어지면은 광수님이 같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미스터 윤님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취향 따라서 연상 연하 커플들이 요즘에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정보회사나 변호사분들이나 남녀관계에 대한 전문 쪽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막상 여자분들한테 연하남을 그렇게 권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이 변해요. 남자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잘 만나다가 연애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변해. 어릴 때는 나 누나가 너무 좋아 이러는데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과 가치관,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고 연애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 결혼 이후에도 우리나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많이 보면서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남자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더더욱 내가 이제 연상이랑 결혼을 하게 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내 배우자가 나를 은근히 무시를 하나? 남자로 안 보나? 라는 생각에 약간 그 남자다움을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추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연상연하 커플이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유튜브 좀만 찾아보더라도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야 남자들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5살 연상보다는 나보다 5살 연하, 나보다 한두 살이라도 어린 남자들 체력도 좋을 거고 피부나 뭐 근육 이런 것들이 훨씬 팔팔할 테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결혼은 또 그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약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광수 씨는 내가 강아지를 키워보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빨리 아이 낳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또 내 자식을 키우는 거랑 완전 딴 세상 얘기인데,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이하게도 연상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뭔가 이상해. 광수 씨는 강남에서 계속 살았대요. 그리고 학력도 좋대요. 학력 나왔네요, 여러분. 광수님 학력. 광수님도 학교도 좋고 수입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80%는 저축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쓰고 있대요. 그리고 내년에 가족이랑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광수님이 나이 차가 좀 나는 연상녀랑 사귀었다고 했는데, 광수님이 만난 4년 사귄 연상녀, 남자가 9살 많아도 조금 그렇거든요. 남자가 9살이 많아도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그래. 이게 여자분이 9살 많은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8kg 9kg가 빠졌대요. 성격이 차분하고 나한테 맞춰주는 여자가 좋고 왁자지껄하고 나대는 여자는 싫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여자분들이 연상녀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리드도 많이 해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나보다는 좀 더 많이 나서주고 나보다 더 활기 넘치고 활력 있고 좀 그런 스타일 여자분들을 선호한다는 거 아닌가? 근데 광수님은 나한테 맞춰주면서 차분한 스타일 여자분, 그런 연상을 바라다 보니까 광수님의 취향이 쉽지 않아. 딱 요즘에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애견남 같은 느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가 보다. 엄마 같은 여자 느낌이 있나 보다. 엄마 같은 여자 그런 있나 봐. 광수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엄마 같은 여자 스타일 좋아하나 봐. 근데 이게 연하남이랑 결혼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연하남들이 연하남 같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나이만 어리다 뿐이지 내가 내 남편보다 나이는 많지만 내 남편한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약간 짐승 같은 연하남, 그런 남자들하고 결혼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광순이 같은 스타일은 잘 없어요. 광순이 같은 스타일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모르겠어.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 그런 스타일은. 연상 연하 특집 재밌네요. 연하남들이 재밌게 해주네. 여러분, 오늘 광수님이 영철씨랑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영수가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다고. 영수가 그 자기소개 때 자기 얘기한 거 사실 그게 진짜 잘난 게 아니라 잘난 척한 거 아니냐, 왜 인기 많은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철이는 영수 같은 스타일은 상상도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영순이 첫방 때부터 영순이 자기소개 때 더 확신을 갖고, 남자들 사이에서 별로 영수님이 뭐랄까 호감상이 아니에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정말 깊게 알면은 영수님이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잘 모르는 상황일 때는 영수님의 첫 인상이라 해야 되나?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지금 다들 옥순, 영숙, 정숙, 순자, 현숙 다들 이제 영수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남자 출연자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영수가 인기 많은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솔직히 저도 리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겠어. 아까 채팅에 어떤 분이 단체로 열주들이 환각상태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자꾸 몰카인가? 영수가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대단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물론 직업이
좋죠. SK 이노베이션 대기업 다니는 이런 분이시긴 한데 근데 이게 그렇다 해가지고 영수 씨가 특출나게 직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남출들도 직장이 괜찮으니까 경찰분도 있고 한의사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직업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수님이 왜 인기 많은지가 모르겠어. 난 아직도 모르겠어. 두부상이 뭐야? 두부상이 뭔가 요즘에 여자분들 트렌드가 좋아하는 남자 트렌드가 밋밋하게 생긴 분들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영수님이 물론 이제 실제로는 안 그러신 분이겠지만 영수님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뭔가 중고등학교 때 센 척하는 좀 친구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남자들은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좀 강한 애 옆에 붙어가지고 센 척하는 좀 그런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영수 좀 별로 호감이 안 가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자들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이거 왜 그러지? 미스테리네, 미스테리야. 그리고 오늘 영수 씨가 옥순이랑 대화 잘하고 영수 씨 원픽이 옥순이잖아요. 누가 봐도 옥순이고 여출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도 출연자들 다 같이 있을 때도 옥순하고 막 알콩달콩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영숙이한테 갑자기 보험을 들고 어장치고 당황스럽지. 영수 씨가 어장치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옥순한테 집중하지 않고 본인이 인기가 많으니까 옥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 확신을 얻었으니까 옥순이 나 좋아하네? 그럼 나 영숙이한테도 일단 어장 쳐놔야겠다.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가 물론 나는 솔로 초반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영수님이 하니까 더 비호감인 게 있어요. 오늘 옥순하고 1대1로 대화할 때도 내가 좀 인기 나면서 바쁘다가 하면서 너스레 떨었잖아요. 뭐 물론 농담이긴 했는데 진짜 옥순 씨가 대놓고 영수 씨한테 이상형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진취적이고 열심히 살고 박학다식한 사람 영수같이 너 같은 사람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 게 옥순 씨 사실 볼수록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이시고 이쁘시고 좋으신데 영수 씨한테 지금 반해 있는 거. 그리고 그 옥순 씨가 영수가 지금 정숙이랑 순자랑 2대1 데이트 나갔었잖아요. 그때 옥순 씨가 기다리면서 영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영수가 너무 궁금해요. 이런 것도 적응이 안 돼. 지금 남출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여출이 옥순인데 옥순 씨가 영수한테 이렇게 반해 있는 게 맞나 싶은 거죠. 뭐 여러분들이 옥순이 별로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옥순님이 지금 상철 씨한테 어장을 치고 있잖아요. 본인 말로는 상철 씨가 너무 나를 좋다고 직진하니까 강하게 선을 못 그었다. 뭐 나는 최대한 어느 정도는 알아듣게끔 설명했다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뭐 방송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상철 씨를 어장치고 있는 거죠. 좀 마음이 없으면은 분명히 영수님한테는 마음에 있는 남출이 2명이라 했잖아요. 상철이는 아웃시켰다고. 상철이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웃시켰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상철이가 옥순이 불러내가지고 대화할 때는 3명 중에 한 명, 2-3명 중에 한 명이 상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선을 그으려면 빨리 선 긋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광수 씨랑 옥수님이랑 데이트한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옥수님은 저번 주에 영수한테 제일 관심이 컸는데 영수한테 여출들이 몰리니까 다들 싫어가지고 광수 선택했잖아요. 광수님하고 옥순이하고 데이트는 저는 그냥 무난하게 봤어요. 별로 나쁜 거 없이 옥순 씨하고 광수님 데이트는 무난무난하지 않았나. 근데 오히려 광수님이 되게 똑똑하셔가지고 옥수님이 이제 영수님도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수님이 눈치챘을 줄 알았는데 전혀 눈치 못 챘더라고. 사실 나는 솔로에서 여자 출연자분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라고 하는 거는 거절음이나 마찬가지인데 남출분들이 나는 솔로를 안 보셨나봐. 거절음이라고 전혀 생각 못 하더라고요. 옥순이랑 나랑은 지금 뭐 알아보는 데이트가 아니라 이미 커플이 돼가지고 연애하는 느낌이었다고. 그 정도로 광수씨가 엄청 착각을 하다 보니까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광수님한테 호감이 없다는 거를. 저는 옥수님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가 그렇잖아요. 결혼 정리가 꽉 찬 나이인데 저는 옥수님 정도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남자분들 조건들 많이 보고 더군다나 광수님이 개헌한 한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광수님 좋아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옥수님이 또 간호사시고 하니까 전혀 안 그런 게 좀 신선했어요. 전혀 남자분들의 조건에 대해서 많이 따지질 않더라고. 남자분들의 그 이런저런 조건들에 대해서. 개원 안 했어요? 개원 예정이에요? 그래서 개원 예정이라 가지고 영수가 더 내가 잘못 알았네. 페이닥터 그래서 영수를 끌려하는 건가 보다. 나는 광수님이 개원한 한의사면은 압도적으로 광수씨가 제일 좋은 남자나 마찬가지인데 왜 광수씨가 인기 없나 했는데 개원을 안 했구나. 뭐 옥수님이 병원 쪽 의료계 쪽에 있으니까 뭐 광수님의 그런 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겠죠.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영수가 더 야무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영수씨를 더 끌려하나 봐요. 그리고 광수님보다 영수를 더 끌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광수님이 남성미가 좀 아쉽죠. 다정하고 착하기만 하잖아. 그리고 또 연락 부분에 있어서도 광수님이 나는 전화 알레르기가 있다. 그리고 나는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20분 동안 텀이 있고 이런 거 싫다. 그냥 빠르게 빠바박 하고 쉬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좀 여성스러운 면이었어요. 옥수님은 거기서 광수님에 대해 안 그래도 호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더 약간 호감이 떨어졌을 거라 봐요. 여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옥수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연하잖아요. 근데 전화는 무섭다 그러고 전화 알레르기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카톡도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씻고 뭐 하다 보면 20분 동안 연락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 20분 동안 텀 있는 것도 싫다 그러고 너무 좀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더 광수님한테 정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숙 씨도 알아보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거든요. 오히려 저는 광수님이 옥순 씨가 좀 전화는 좀 별로 안 끌린다고 해도 안 땡긴다고 해도 내가 그래도 나랑 통하다 보면은 좋지 않겠냐,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면은 하루 마무리도 되고 좋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남녀가 바뀐 느낌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X9T님께서 카톡 답답하지 않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아마 옥수님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또래는 아닌데 그 옥수님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란 말이죠. 30대 중반. 카톡 귀찮아. 이게 여러분 카톡이 번거롭고 귀찮아. 그리고 카톡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오해하게 돼요. 무뚝뚝하게 느껴져 카톡이. 물론 광수님 세대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세대는 이런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 조금 무뚝뚝하게 느껴지고 여기에 뭔가 그런 온기 감정 이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카톡보다는 전화통화가 훨씬 좋죠. 전화통화로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 감정도 느껴지고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전화 끊으면 편히 자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핸드폰을 카톡하면은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되잖아. 옥수님도 슬슬 이제 눈 건강이 걱정을 해야 되는 나이인가? 눈이 아프잖아요. 카톡 이렇게 퇴근하고 왔는데 눈 피곤한데 누워가지고 카톡하고 그러면은 눈 피곤하단 말이야. 그냥 전화하는 게 편하다는 거지.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옆에 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전화통화하면 딱 편하잖아. 옥수님 딱 그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광수님은 카톡이 좋다, 나는 전화 알레르기가 있다 이러니까 옥수님은 더 이상 광수님한테 호감이 안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옥순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광수님이 그러면 그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것도 너무 애견남스러웠다 해야 되나? 하남자스러웠다 해야 되나? 그거 역시도 약간 정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옥수님처럼 전화를 선호하는 게 저는 연애할 때 전화 선호하는 게 참 좋지 않나,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남자친구 목소리 들으면서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막 노래 불러달라 그러고 나 오빠가 노래 불러주면은 나 노래 들으면서 잘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카톡이 연애할 때는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카톡이. 오늘 옥수님이 광수님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누구누구 마음에 들어하냐고. 옥순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누구누구인지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유독 이런 연상 연하 특집에서 연하남 분들이 누구 좋아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연하 특집에서 다른 기수하고 다른 점 또 하나가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요. 원래 남자 출연자들끼리는 정보 공유를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네가 누구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공유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수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씨가 지금 관심이 있어하는 남출이 상철이랑 광수 그리고 영수라고 하니까 영수라고 할 때 광수씨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라고. 영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광수씨는 영수씨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막 좋게 안 보는 거죠. 경쟁 상대로도 안 보는 거죠. 상철씨랑 영수에 대해서, 특히 영수에 대해서. 그리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남자랑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남자 둘 중에 어떤 남자가 좋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역시도 보통 여자분들은 이거 아니라고 말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남자는 요즘 같은 때에 너무 그냥 내가 공주처럼 보일 것 같고 내가 되게 아집이 심하고 고집 심하고 성격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막상 이렇게 남자들이 물어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지 않겠어요? 약간 질문이 답이 뻔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옥순씨가 그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한쪽만 맞춰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맞추는 관계라서 너무 잘 통한다고 광수씨가 완전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여자분이 더군다나 옥순님처럼 30대 중반 후반 여자분들이 어떤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춰준 남자가 좋아요 이런 여자가 어딨어?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다들 이제 연상녀들인데 그 옥순씨 그 대답 듣고 광수씨가 옥순님하고 너무 잘 통한다고 하면서 완전 반한 게 아니 광수님이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광수님이 그렇게 옥순이한테 반해 있고 데이트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광수랑 옥순이랑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낯설 밖에서도 내가 취향에 맞는 사람이냐 질문한 거 이것도 좀 약간 자신감이 없는 질문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이런 질문도 낯설 밖에도 내가 취향에 맞는 사람이냐, 이게 처음부터 취향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취향에 맞게끔 내가 너의 취향이 되게끔 유도하고 노력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광수님은 좀 계속 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청순핑크님 말씀처럼 남자답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남자답지 못한 질문. 계속 은근히 가불관계처럼 되잖아요. 광수님은 계속 옥순이 눈치 보면서 옥순이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옥순이한테 뭔가 긍정적인 대답 듣고 싶어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옥순님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답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광수님은 몸도 이게 앞으로 기울어지고 옥순님은 뒤로 빠지고, 좀 이런 것들이 광수님이 좀 오히려 데이트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음식적 이모님이랑 넉살 좋게 대화를 잘했잖아요. 대화를 잘하고 나서 내가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아서 평창 이명웅이다,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약간 이렇게 유머 있게 농담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평창 이명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옥수님 반응 보면은 재밌어 한다기보다는 어쩌라고 느낌이 강했죠. 아무튼 옥수님하고 광수님은 오늘 이렇게 데이트 하고 나서 광수님 완전 착각에 빠지고, 옥수님은 광수님한테 이제 광수님 남자 별로 안 느껴지네 하고 이렇게 영수에 대해서 궁금증만 더 커지고, 광수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데이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락 부분 얘기해서 연락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연락 부분에 있어서는 광수님 스타일에 맞는 여자분들이 과연 있나 싶은데, 여자분들이 정말 남자분들 좋아하면은 카톡보다는 전화로 목소리 듣고 싶지 않나요? 대부분 카톡은 좀 성의가 그렇잖아. 카톡은 오해하기도 딱 쉽고 귀찮고, 특히 30대 중반 이상 여자분들한테는 목소리가 제일 좀 좋지 않나. 대다수의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옥수님이 데이트 마치고 광수님하고 결이 비슷하긴 한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대요. 이성적으로 끌리는 요소는 영수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수님이 한 방에 훅 들어오는 남자다움, 남성미, 아마 그런 게 없어서 광수씨하고 결은 비슷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인터뷰 했던 것 같습니다. 영철이랑 광수가 그렇게 영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끼리는 영수를 그렇게 좋게 보기가 힘들다. 초반에는 그게 좋게 보기 힘들다. 보통은 이렇게 출연자들이 다른 출연자에 대해서 뒷담하게 되면은 엄청 비난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광수하고 영철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들 공감하다 보니까 별로 나쁘게 안 보더라고요. 뒷담의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봤을 때는 영수 씨가 인기 많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정말 나보다 인기 많을 만하다, 나보다 잘난 게 많고 이 친구 대단하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다, 남자들도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데, 영수님은 인정이 안 되는 캐릭터라고 남자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뭔가 허세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자들한테는. 광수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분명히 제 라이브 보신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는 영수보다 광수 같은 남자 더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이게 왜냐면 광수 씨가 옥수님 불러내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좀 남자다운 모습보다는 상당히 좀 치사한 느낌? 남자답고 듬직한 모습보다는 좀 쪼잔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옥순 씨를 떠보잖아요. 옥수님한테 이제 광수님이 오늘 불러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상철이하고 무슨 얘기 했냐, 그리고 어제 영수하고는 무슨 얘기 했냐, 내가 옥순 씨한테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보다는 다른 남출들에 대해서 옥순 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에 맞춰가지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짜치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치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광수님이 너무 물어봐요. 그 마음을 물어봐. 지금 1순위 누구냐, 지금 옥수님한테 나는 뭐 어느 정도 마음의 크기냐, 이런 것들, 상철이하고는 무슨 얘기 했냐, 이런 거. 내 스스로가 자신감 있고 그렇다면은 좀 남자답게 옥수님한테 상철씨하고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본다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광수님은 전혀 매번 그런 식이더라고. 옥수님이 상철은 솔직히 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지금은 영수랑 광수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광수씨가, 상철이가 어제 나한테 와가지고 옥순씨가 상철씨랑 광수씨가 마음이 똑같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놀랐었다, 그런 얘기를 옥순씨한테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상철씨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옥순씨한테 굳이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광수씨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오픈해버리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좀 비열한 모습도 있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연상연하나 특집인데 제일 남자답고 그랬었던 경찰 영호씨도 그렇고, 좀 이번에 남출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들까지도 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하남자 같은 모습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철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게 약간 오해했던 게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이제 옥순이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광수님이 너무 억지로 웃으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웃는 상이 있고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보이려고 이렇게 웃는 척 해가지고 웃는 상이
인상이 있는데 광수님은 후자인 것 같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그렇게 웃으시는 건가? 오늘 광수님이 영수씨가 계속 새우 까주고 지나치게 막 반찬 놔주고 산낙지 놔주고 그런 것들이 뭐 자기적이었다, 너무 지나쳤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광수님이 계속 웃는 표정 있잖아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 그리고 광수님이 여출들, 옥순씨하고 얘기할 때 말투랑 그리고 남출들하고 얘기할 때 말투가 달라요. 물론 다른 게 당연한데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더라고. 남출들하고 있을 때 솔직히 내가 못생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니까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된다, 내가 좀 안 먹히지 않냐 하면서 얘기할 때, 옥순씨하고 말할 때 뭔가 상당히 다정하고 착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광수씨의 말투와 남자들끼리 있을 때 뭔가 내가 뭐 안 먹힌다, 뭐 이거 뭐 영식님한테 조언해줄 때는 뭐 빨리 치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광수님과 상당히 뭔가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뭔가 광수님이 예측되기가 어려운,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옥순씨랑 저번 주에 영수씨가 밤에 나갔다가 얘기 잘하고 옥순씨가 웃으면서 잘 들어왔잖아요. 근데 광수님은 분명히 옥수님이 웃으면서 잘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도 광수님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영수하고 대화하고 온 게 별로 그게 기분 안 좋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더라고. 저는 이렇게 광수님의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연애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수님이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왜냐면 광수님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상대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환상이 커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잘못 생각한 거고 착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 그것도 분노로 바뀌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실망도 커지고 분노도 금방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수님 같이 이런 스타일들이 영철씨보다도 더 안 좋다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영철씨는 뭐 앞뒤가 똑같잖아요. 앞에도 더티 뒤에도 더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광수님은 되게 뭔가 다정하고 착한 것 같은데 음침한 느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영철씨보다 광수님이 더 연애에 있어서는 좀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상철씨한테 들은 얘기를 오늘 옥순씨한테 얘기한 거는 좀 남자로서 너무 별로였다는 생각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 나하고 너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이거 남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뭐 분문율처럼 정말 하면 안 되는 금기 같은 건데 광수님이 보면은 은근히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 아무리 상철씨가 동생이라 하더라도. 오늘 다대일 데이트를 하다가 옥순씨하고 1대1 데이트를 할 때 광수님이 나한테 확신만 준다면은 최종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사실 최종 선택 얘기를 꺼낼 정도로 그럴 단계가 아닌데 광수님이 상당히 조급하게 좀 성급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놀랬어요. 벌써 최종 선택 할 거라고. 그리고 설령 옥순씨가 안 하더라도 나는 옥순씨 최종 선택 할 거라고. 불과 직전에 인터뷰할 때 영수가 뭐 새우 까주고 반찬 놔주고 뭐 이런 거 지나쳐가지고 옥순씨가 부담 느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수씨가 이러는 게 훨씬 부담이라는 거야. 무슨 벌써 최종 선택이야. 솔직히 옥수님은 광수님한테 마음도 별로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영수 질투 느끼게 해가지고 더 영수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려고 광수씨를 이용하는 것 뿐인데, 광수씨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눈치 없이 나는 옥순이 너한테 최종 선택 한다고 하니까 옥순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말 안 해도 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옥순님 제가 더 좋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영수보다 광수씨가 더 미워졌어요. 원래는 영수님이 너무 약간 시건방진 느낌 때문에 영수가 제일 비호감인 좀 싫은 출연자였는데, 싫은 캐릭터였는데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더 좋았죠? 이거 좀 너무했어. 옥수님이 끄덕였다고 했지. 말린 옥순이 끄덕였어요? 여러분 옥순씨 끄덕였어요? 진짜요? 광수님이 제가 더 좋았죠 했는데 옥순이 끄덕였어요? 세상에 그 부분 놓쳤어. 근데 끄덕였어. 내가 그거 잘 못 봤네요 그 부분을. 근데 이게 긍정의 끄덕임이든 부정의 끄덕임이든 어쨌든 간에 옥수님이 고개가 약간이라도 약간 이렇게 끄덕였다면은 광수님 스타일상 무조건 오해하잖아요. 옥수님이 뭔가, 근데 나는 솔직히 광수, 영수, 옥순 오늘 셋 다 그냥 난장판이야. 다 셋 다 별로였던 것 같아. 누가 더 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한 게, 이게 광수님도 그렇다고 광수님이 좋지는 않으니까 막 옥수님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광수님이 괜찮으면은 옥수님 되게 못됐다라고 할 텐데, 광수님도 조금 그닥 괜찮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건 좀 옥수님도 그러지 말지. 솔직히 옥수님이 선만 확실하게 그었으면 노선 확실하게 정하고 광수님에 대한 마음이나 혹은 상철씨한테라도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면 옥수님이 되게 좀 시청자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좋았을 것 같은데, 옥수님이 계속 답답하게 여지를 주고 또 광수님 이용하고 하니까 같이 옥수님도 싸잡혀가지고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한 명으로 좁혀지면은 다른 남자 터치하거나 그러진 않죠? 라고 얘기한 거. 옥수님이 웃을 때 여자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웃기면은 호감 있는 남출한테 팔 툭툭 건드는 거. 옥수님이 좀 그렇게 웃으시는데, 광수님은
옥순이 분명히 나를 더 좋아하는데 영수한테 왜 저렇게 스킨십을 하지? 하면서 불편했나봐요. 그걸 갖고 옥순 씨한테 한 명으로 좁혀지면 너 그렇게 다른 남자한테 스킨십 안 하지? 터치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꼴값이었던 게, 아니 강수님 뭔데? 그 송혜나 씨랑 대표 형님이 말한 것처럼 옥수님이 나한테는 안 하는데 영수한테만 그렇게 스킨십하고 웃을 때 때리면서 웃고 그러면은 광수님이 눈치채고 알아서 본인이 빠져줬어야지. 광수님이 뭔데 옥순 씨한테 그렇게 민망하게 또 얘기를 하나? 물론 이제 옥수님이 상당히 또 별로였던 모습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옥수님 여우짓을 지적해서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는데, 광수님이 옥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약간 통제하는 느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기 혼자 착각해가지고 옥수님을 통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그거 역시도 이상했어요. 진짜 이거는 옥수님이 좀 살짝 열받아가지고 어이없어서 인터뷰 하셨는데, 옥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만 하죠. 광수님 뭔데 지금 나한테 잘 보여도 니를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도 내가 영수한테 호감이 있어가지고 웃을 때 좀 터치한 걸로 나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지적하고. 사실 이번에 다될 데이트로 인해서 옥수님은 완전히 광순이한테 확실하게 더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광수님이 자기가 이 터치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나름의 강수를 던진 거래요. 나는 너에게 입 바른 소리만 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합니다. 옥순에게 다 맞춰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옥순의 마음속 원픽은 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커가 되고 싶다 얘기했는데, 너무 이제 광수님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것 같고, 아마도 이번에 남출들 중에 내가 제일 괜찮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뻑이 좀 있지 않나. 겸손한 척 하시지만은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좀 자뻑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전화는 하지 말고 카톡 시작하면 이어서 쭉 보내고 남 터치하지 말고. 맞아요. 지금 서울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여출들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대부분 여자분들은 전화를 더 좋아하는데 광수님은 전화 알러지가 있대요. 그리고 카톡을 하면은 카톡 하게 되면 한 번에 쭉 보내야 된대. 이런 것도 자기만의 이런 게 고집이 세다 보니까 광수님 보면은 할 말을 다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상으로 광수님 특유의 좀 억지 웃음으로 할 말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나는 이거 싫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광수님은 본인이 말하는 게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 본인이 웃는 사이인 것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고 말을 못하는 걸 뿐인데, 광수님 뭔가 좀 자기 말하는 게 다 먹히는구나, 내가 말하는 게 다 여출들한테 괜찮구나, 옥순한테 좀 괜찮게 먹히는구나 착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카톡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자분들도 여러분 30대 중반 후반, 이번에 여출들이 30대 중후반이잖아요. 이제 눈이 슬슬 침침해질 나이에요. 눈이 슬슬 침침해져가지고 막 자야 되는데 막 카톡 보면서 카톡 이렇게 자판 두들기고 막 눈 피곤하고 그래. 눈 침침해져가지고. 광수님은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 확실한 건 이번에 옥순, 광수, 영수 다들 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이 중에 결혼 커플은 없어. 확실한 거는 광수랑 영수, 옥수는 확실히 결혼 커플은 아닐 것 같아. 데이트하는 것만 봐도. 이게 매주 출연자분들이 그나마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출연자분들이 추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번 주는 영호씨가 추락하고 이번 주는 광수씨가 추락하고. 탈키원 광수 간만에 광수스러운 광수 나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메타인지 빠았어요 하는데, 여러분 광수씨가 분명히 머리숱도 많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요. 키도 커, 직업도 좋고 사는 곳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송파구 산다고 했나? 근데 하는 행동이 짜쳐. 그래서 그래요. 하는 행동이 짜져서. 와, 오늘 남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사실 중반부로 가는데 이렇게 남출도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한 명씩 얘기하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 상철 얘기했고, 영수 얘기했고, 영식이 얘기했고, 영호도 얘기했고, 영철이 얘기했고, 광수까지 처음이네. 처음. 강수님 얘기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물론 영수씨가 제가 옛날에 기억나세요? 영수님 처음에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첫 방송 때, 첫 화 때 남자들이 봤을 때 영수님이 그렇게 호감상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출연자 광수님이 지금 꽤 영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계속 틈만 나면 매일매일 영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영수님을 씹어요. 되게 안 좋게 보여. 영수씨가 자리 없으면은 맨날 자기 전에 같은 막 쓰는 남자들하고 영수를 씹어. 물론 영수씨가 막 그렇게 남자가 봤을 때, 같은 남자가 봤을 때는 막 되게 괜찮고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너무 맨날 씹으니까 뒷담화를 너무 한다는 거지. 여태까지 남자 출연자들 중에 광수처럼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근데 광수는 매주 씹어요. 진짜 매주 씹어. 매주. 영수랑 경쟁 상대긴 한데 영수는 딱히 광수 안 씹거든요. 영수는 딱히 광수가 경쟁 상대긴 해도 광수를 막 씹는다거나 그러진 않아. 광수는 틈만 나면 씹어. 틈만 나면. 영수가 자리에 없기만 하면은, 남자들끼리 있을 때. 그게 너무 비열하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물론 저도 영수씨가 이미지로 봤을 때 영수씨들 저는 뭐 그렇게 호감으로 보지 않는 리뷰어긴 하지만은 광수보다는 영수가 나. 오늘 광수
씨가 영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은 나 솔직히 영수 견제했는데 이번에 데이트 다녀오니까 왜 내가 걱정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재수없어. 무슨 자뻑이야. 물론 옥순 씨가 헷갈리게 하긴 했어요. 옥순 씨가 막 옥순님 솔직히 제가 더 좋죠? 물론 광수의 그 질문도 재수없긴 했었는데 옥순님은 끄덕였잖아. 물론 옥순이 헷갈리게 했어도 영수 씨에 대해서 영수 씨가 계속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막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 너무 광수님은 매주 내가 영수보단 낫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참 꼴보기 싫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옥순 씨가 원래 옥순이는 내가 1순위인데 그냥 2순위 3순위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라고. 와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세상에 나 여태까지 나왔던 나는 솔로 남출들 중에 수백 명 중에 가장 자뻑이 심한 남출이 광수인 것 같아요. 광수님이 착각할 수는 있어요. 이게 옥순 씨가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계속 영수를 무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 광수님이 계속 이제 영수 씨를 씹고 뒷담화하고 깔고 보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남출들 중에 제일 뭔가 좀 쎄한 느낌도 많이 받아요. 저는 일관되는데 생각하거든요. 남자들끼리 있든 여자들끼리 있든 그냥 이게 좀 어느 정도 그게 그 간극이 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수님은 너무 앞에서는 생각생각 막 눈웃음 치면서 웃으면서 뒤돌아서는 계속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광수님이 남자 출연자들 중에 영수보다도 더 조금 느낌이 좋지 않은 출연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영수를 픽한 여자들한테 신뢰 떨어질 때 그랬어요? 오늘도 해먹니? 아 그 말인가 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패널들이 다 깜짝 놀랐던 것 같아. 나는 영수가 너무 별론데 영수를 픽한 여자들한테 신뢰가 떨어졌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영수 픽한 여자들 순자 정수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다들 놀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초들까지도 다 무시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나치게 너무 다정해보고 웃는 사람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광수님이 잘나긴 했죠. 한의사시고 사는 것도 강남이고 뭐 대치동에서 살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잖아. 광수님이 잘나긴 했는데 잘났어도 본인이 계속 우월한 티를 내면은 재수가 없어요. 그것도 완전 그냥 친절한 사람인 것 마냥 완전 웃으면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씻고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수를 픽한 여자들에게 신뢰가 떨어졌다? 이게 너무 건방진 얘기였다는 거예요. 너무 건방진 얘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번에 여출들이 광수님보다 그렇게 딱히 못났나 그렇게 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광수님처럼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뒷담화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영수씨가 대단히 광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말고는 영수씨가 막 그렇게 광수를 뭐 욕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 광수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 광수는 나랑 같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영수를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 자체가 아주 광수님이 참 비겁하다. 광수는 영수를 왜 이렇게 혐오하는 것 같죠? 보통 근데 여러분 영수씨를 딱히 좋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같은 남자 봤을 때는. 영수씨를 오랫동안 깊게 알면은 모르겠는데 영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남자분들이 보통 영수씨가 막 까불까불하고 그래가지고 좋아하기는 어려워. 근데 보통 속으로 생각하죠. 아 영수 얘 좀 약간 까부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대놓고 이렇게 씹고 뒷담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수는 광수 신경도 안 쓰는데 광수씨가 영수를 유난히 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수보다는 영수가 더 남출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영철이 겁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철씨가 운동했던 사회잖아요. 광수한테 깍듯해요. 광수가 형이가 그런 것 같아요. 광수가 영철이보다 형인 것 같은데 그 영철이가 강한 남자다 보니까 광수가 영철이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뭔가 본인이 영철이랑 대등하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광수님도 결혼 커플이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해요. 다음 주 보니까 꿈에서 깨어나더라고요. 옥순씨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드디어 다음 주에 깨닫더라고. 근데 이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남자 출연자들이 다 하남자 특집이잖아요. 하남자 특집. 남출들끼리 그렇게 안 친할 것 같아. 보통 남자들끼리는 보통 친한데 이번 기수는 남출들끼리 그렇게 친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이번에 남출들 중에 정말 충격적이게도 가장 남자다운 영철이가 조금 그나마 남자로 보이지 않나. 광수는 옥순이 완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옥순이한테 찝쩍거리는 영수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뒷담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뒷담하는 건 좀 그렇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집요하게 악의를 갖고 거의 밤마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영수보다는 광수가 더 별로라고 생각해요. 현짱이님께서 결혼 커플 누구냐고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리뷰 다 했거든요. 오늘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영철, 영수, 광수, 영식, 영호, 상철 다 했어. 근데 보통 이렇게 다 하면은 누가 결혼했겠다 느낌이 오거든요.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기서 결혼 커플이 나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남자 출연자들 중에. 저도 진짜 궁금해요. 이 남출 중에 월등히 누가 괜찮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도 누가 결혼 커플이가 나오지 않잖아요.
돼요. 원래 이쯤 되면은 스포가 돌거나 아니면은 누가 결혼한다고 알려질 만도 한데 아니면은 그 방송에서 티가 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감도 안 와. 누가 결혼했을지.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이번 29에서 가장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출연자를 광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누구나 사람에 대해서 뒷담을 할 수 있는데 광수는 지나쳐. 그리고 또 광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받아하는 거는 자만하는 거, 자뻑이 있는 거. 그리고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거. 아마 지금까지 보면은 초반에는 영수 씨를 남자분들도 싫어했다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영수님보다 광수 씨를 남자들이 더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영수 씨는 그래도 약간 야비한 건 없거든. 조금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고 그러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앞이랑 뒤가 다른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영수 씨가. 근데 광수 씨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막 이렇게 생글생글 웃다가 뒤에서 막 딴 얘기 하니까 너무 뒷담화하니까 이게 뭐야 너무 야비해. 아니 너무 이거 좀 그래. 아니 왜냐면 사람이 좀 일관된 게 있어야지. 저는 지금 결혼 상대로 광수 씨가 제일 저는 별론데. 이번에 29기 출연자들 중에서 광수 씨가 내가 봤을 때는 제일 결혼 상대로 별로야. 왜냐면은 광수 씨는 자아가 너무 비대해요. 광수 씨가 한의사로 잘난 건 알겠어. 너무 본인이 잘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크게 있다 보니까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너무 자아가 비대해가지고 이게 여자분이 광수님 같은 남자랑 맞추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 광수님은 항상 이 말버릇처럼 나는 여자들한테 실망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옥순이가 영수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좀 약간 나는 실망할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약간 우월하게 얘기하잖아. 이거 결혼 상대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니까? 뭐 여자분들 막 하녀처럼 이거 왕자님 그렇게 하면서 살 자신 있다면은 광수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광수님 쉽지 않다니까? 광수님은 너무 본인이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되게 내가 우월하다. 나는 키도 크고 한의사고 돈도 잘 벌고 더군다나 집안도 좋고 나는 되게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게 막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저는 결혼 상대로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 광수님이 보면 볼수록 제일 어렵습니다. 광수는 자기만의 사람 골라내는 기준이 있어서 좋습니다. 영수가 야비한 거 알아보고 걸러내는 게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광수가 더 야비해. 광수가 되게 괜찮으면서 영수 걸러내는 것만 상관없는데 광수가 더 야비하면서 누가 누굴 걸러내. 동족 혐오지. 아니 나 내가 봤을 때는 광수가 제일 야비한데? 광수가 되게 멋있고 괜찮으면서 영수 걸러냈으면은 진짜 막 28기 광수처럼 뭐 멋있다 할 수 있는데 난 내가 봤을 때 영수보다 광수가 더 야비해. 그리고 광수 씨의 제일 단점 중에 또 하나는 속으로 생각할 거를 자꾸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해요. 이거 되게 위험해.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광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광수 씨 말하는 거에 맞장구 치고 동조했다가 내가 독박 쓰는 경우 많이 생겨. 진짜로 조심해야 돼. 광수 씨는 은근히 영수 되게 자기적이지 않아? 영수가 왜 인기 많지?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나는 그냥 듣기만 하고 맞장구 쳤다가 괜히 내가 독박 쓴다고. 되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광수님 같이 이렇게 쉽게 남의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이게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광수 씨는 계속 다른 남출들한테도 영수 자기적이지 않아? 영수 진심이 우러난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동의를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똑같이 광수랑 똑같이 맞장구 쳤다가는 광수랑 똑같이 이렇게 뭔가 야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계속 영수를 은근히 깎아내리잖아요. 영수 씨에 대해서. 물론 영수 씨가 되게 호감이 아니라는 건 공감은 해. 근데 그 속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남출들한테 영수가 노력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내가 1등이니까. 어차피 뒤집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남자 출연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영수 없을 때. 이거 너무 비겁한 거야. 아무리 영수 씨가 마음에 안 들고 비호감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같은 다른 남자 출연자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영수 씨를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이제 까내리면서 영수 씨가 옥순 씨 주려고 하는 그 자두는 왜 뺏어먹어. 양심이 없어. 그거 역시도 저는 되게 나쁘게 봤어요. 영수가 손 바들바들 떨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두 껍질까지 막 까가지고 옥순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낼름 하나 먹고 있어. 아유 진짜. 그리고 오늘 데이트 선택할 때도 이제 30만원권 상철 씨랑 그리고 상철이랑 현수 30만원권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됐거든요. 30만원권 매칭된 거에 대해서 광수가 상철이 식사량이라면은 30 부족할 수 있다면서 기분 나쁜 농담을 해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이거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아예 농담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상철이랑 친해? 농담을 해도 상대방 올려주는 농담하는 건 모르는데 30만원이면은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상철 씨가 잘 먹어도. 이거를 은근히 뭔가
뭔가 뼈 있는 농담? 뭔가 농담을 해도 은근히 계속 상대방을 낮추면서 자기가 우월하게끔 그런 느낌의 농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광수 씨가 뭔가 하나하나 다 너무 좀 하남자, 약간 좀 치사하고 좀 야비하게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도. 물론 상철 씨가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똑같은 얘기를 영수가 듣거나 아니면 다른 영호 씨가 들었으면 삐졌어요. 이게 그 우월감이 너무, 광수님은 자기가 우월감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도 저는 광수님이 좀 보기가 좋지 않다,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수 씨의 그런 자신감, 내가 옥순하고 시간을 조금만 보낸다면은 사귀기 전 단계까지 내가 그렇게 진도 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 옥순하고 잘 되면서 그런 얘기 하면 모르는데 광수 씨가 지금 촉이 완전 똥촉이잖아요. 옥순 씨는 물론 이따가 옥순 씨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옥순 씨는 광수한테 그냥 어장소 물고기일 뿐이란 말이지. 혹시 몰라서 그냥 광수를 냅두고 있을 뿐이야. 광수 전혀 안 좋아해. 근데 광수는 계속 그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여기 내가 조금만 시간 보내면은 사귀기 전까지 내가 옥순하고 관계를 진도 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속으로 생각해야지. 왜 자꾸 그거를 말을 해 사람들한테? 좀 이해가 안 가.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금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듣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군님께서 제가 더 좋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오늘 옥순이한테도 얘기했는데, 보면은 남출들한테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수보단 내가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광수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 입장에서는 광수 형 구려요, 영수가 차라리 나, 이런 얘기 어떻게 해. 근데 또 이제 광수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 광수 형이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광수랑 똑같이 영수 뒷담화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같이 싸잡혀가지고 욕먹는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광수님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광수처럼 계속 뭔가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 걔 별로지 않아? 구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구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 광수님 같은 분들 주변에 있을 때 좋을 게 없어. 오늘 송혜나 씨가 너무 본인이 우월감 느껴하면서, 광수 씨가 우월감 느껴하면서 막 자뻑에 빠져있고 내가 옥순하고 뭐 조금만 시간 보내면은 사귀기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혜나 씨가 이런 멘트 했거든요. 나중에 이걸 알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혜나 씨가 저 광수님 같은 남자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 송혜나 씨 멘트들이 약간 좀 감정이 실린 것 같은, 얼마나 창피할까 하면서 이렇게 송혜나 씨가 광수 치근하게 보더라고. 대부분 형님은 어느 정도 실드 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좀 있는데, 송혜나 씨는 거의 항상 멘트를 하게 되면은 약간 진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오늘 또 이제 광수님이 영자씨하고 1000원 데이트를 했잖아요. 1000원 데이트 할 때도 광수님 노래가, 또 그 노래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노래 부르시는 거를 봤을 때도 뭔가 좀 집요하고 이기적이시다. 광수님이 노래 부르는 것도, 보통 노래를 그렇게 잘 못하시면은 조금 여자분들 더 노래하게 하고 할 텐데, 광수님이 노래를 잘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막 마이크를 손에 놓질 않더라고. 광수씨가 영자님한테 차 안에서 얘기했던 거, 옥순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광수씨는 근데 이게 습관이야. 여자들하고 얘기하거나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해? 이거 물어보는 게 거의 습관이야, 습관. 버릇이더라고. 영자씨한테 처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매번 그래요, 매번.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얘기해? 옥순이는 나한테 뭐라 얘기했어? 너는 누구 좋아해?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실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대답을 잘못해주면은 뭔가 괜히 분란이 또 될 수 있거든. 왜냐면은 대답해주는 사람은 제3자다 보니까 괜히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대답해주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광수씨는 이거를 그냥 막 물어봐요. 항상 뭐 옥순씨 지금 1순위가 누구예요? 2순위가 누구예요? 이런 거는 기본이고, 영자씨한테도 옥순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광수씨 같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물론 광수씨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슈페리오님께서 영자가 영리했다, 낚일 뻔했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영자씨가 이제 그 짬바가 있으니까 딱 광수씨 의도를 알고 얘기를 뭔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얘기함으로 인해서 광수가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자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영자씨가 뭐 영수, 광수 좋아한다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광수는 영자씨한테도 아니 영수 왜 좋아하는 거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고.
사회생활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뭔가 광수씨처럼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남 뒷담화나 남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항상 조심하고 웬만하면은 거리를 두는 게 좋죠. 왜냐면 나까지도 똑같이 나쁜 사람 되니까. 영자씨한테까지 영수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면서 나도 돈 많이 버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짜치고, 영자씨는 그 잠깐 차 안에서 광수랑 이런 얘기를 할 때 광수 얘는 안 될 애다, 얘는 되게 약간 좀 찌질한 부분이 많네, 약간 좀 애가 치사하네 하고 바로 이제 마음속으로 손절했을 거라 생각해요. 계속 영수랑 비교하면서 내가 영수보다 우월하다, 영수보다 돈도 잘 번다, 영수가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광수씨가 치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자씨가 저는 오늘 광수씨랑 그 잠깐 데이트할 때 차 안에서 너무 말씀을 잘하고 대처를 잘하셨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게 광수씨 나쁜 점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광수 나쁜 점이 그렇게 보이시다 보니까 영자씨가 더 빛나 보였어요. 왜냐면은 광수씨 말에 동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도 영수가 왜 인기 많고 매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뭐 자칫 잘못하면은 광수가 이렇게 영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니까 광수가 영수 욕할 때 똑같이 영수 별로긴 해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자씨는 광수가 영수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영수가 뭐 미래 계획적이고 비전도 있고 비전에서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다고 딱 얘기해주는 게 영자씨가 너무 성숙하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영수가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다, 영수 별로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는 순간 똑같이 광수처럼 치사하고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영수라서 뒷담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라서 하는 게 맞는 거지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경쟁자라서 하더라도 그렇게 영수 얘기하면 안 됐지. 여태까지 나눠솔로 남자 출연자 중에 심지어 여자 출연자까지 포함해서도 이런 출연자가 있었나요? 경쟁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지 계속 다른 출연자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오늘 영호씨가 이제 옥순하고 랜덤 데이트로 갔다 왔잖아요. 광수씨가 이제 영호씨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했는데, 영호씨는 영자씨하고 다르게 옥순이가 얘기한 대로 광수한테 그대로 전달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광수씨가 그제서야 옥순이가 원픽이 내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약간 좀 눈치를 조금 챘습니다. 이게 옥순씨가 자기 어느 정도의 속마음을 영호씨한테 얘기한 거는 영호씨가 광수한테 말 전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이제 영호씨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광수한테 얘기한 거는 영호씨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였죠. 이게 아무튼 영호씨한테 옥순이가 뭐 지금 원픽이 영수다 그런 얘기 듣고 광수씨가 조급해져가지고 이제 편지 쓰러 왔잖아요. 여기서 광수님이 이제 영철이 만나거든요. 영철씨한테 또 뒷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옥순씨가 영수의 다정함을 봐가지고 휴대권 쓰자고 한 거 그거에 충격받았다, 내가 좀 옥순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저는 광수씨가 이래서 좀 계속 음침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옥순씨 마음을 얻기 위해서 쓰고 있으면서 막상 영철이한테 하는 얘기는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지금 광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출, 본인이 제일 원픽으로 뽑고 있는 여출이 옥순이인데, 옥순이가 영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너무 좀 저는 광수씨가 너무 별로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광수님이 저번 주에 영수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실망했다고 했나?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건방진 얘기였는데, 오늘 막상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까지도 다 각자 그 사람의 취향이잖아요. 옥순씨가 영수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영철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영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광수씨 입장에서는 영수가 너무 별론데 영수 좋아하니까 실망이, 사람을 잘못 봤다? 이거는 너무 좀, 그것도 다 똑같이 같은 출연자인 영철씨 때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건방진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 출연자분들이 나름대로 또 촉이 있는 거죠. 광수님이 사실 집안도 되게 잘 사는 집안 같죠. 또 광수님이 직업도 한의사죠. 그리고 또 광수님이 키도 커요. 그래도 불구하고 광수님이 여자분한테 인기가 딱히 없는 거는 뭔가 여자 출연자들끼리는 광수님한테 쎄함을 느껴서, 그래서 광수님이 지금 인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광수님이 그렇게 영철씨하고 신나게 영수 뒷담화 하고 나서 광수씨가 이제 옥수한테 편지랑 갖고 마이쮸랑 갖고 옥수한테 갔거든요. 옥수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한 거죠. 조급해가지고. 원래 보통은 좀 옥순씨처럼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눈치챌 것 같은데, 광수님은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게 오늘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옥순씨가 되게 애매하게 말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광수씨가 그거를 계속 뭔가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옥순씨하고 얘기할 때도 영수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본 게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영수가 더 낫다는 거를 검증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세상 어떤 남자가 경쟁자보다 내가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쪼잔하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패배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말도 하지 말았어야지, 신경도 쓰지 말았어야지, 자기 갈 길만 쭉 갔었어야 되는데, 광수는 계속 영수를
해가지고 옥수한테 대놓고 영수보단 내가 더 낫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영수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은근히 계속 옥순한테도 다른 출연자들하고 있을 때 영수 뒷담화한 것처럼 옥순하고도 영수 뒷담화를 하려고 유도를 합니다. 어떤 얘기했냐면은 그 2대1 데이트했을 때 옥순씨가 나는 이런 남자는 거른나 예의가 없는 남자 남한테 잘 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 거른다고 했을 때 영수가 그냥 대충대충 네 하면서 이렇게 대충 대답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 옥순씨하고 광수씨가 같이 마주치고 웃으면서 공감하면서 영수가 약간 살짝 버릇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웃은 게 있었어요. 그때 영수가 계속 실수했다고 하면서 옥수한테 이게 공감을 유도했는데 그거 역시도 광수씨가 되게 잘못됐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얘기만 되는데 왜 자꾸 영수를 까? 대화 주제가 없어도 왜 자꾸 영수를 까요? 아무리 영수가 싫어도. 아무튼 영수가 그때 그렇게 대답한 게 예의 없어 보였다고 생각했고 그게 옥수랑 통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너무 치사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수를 별로라고 봤던 그 포인트가 옥수나 너도 그렇게 봤지? 하면서 은근히 옥순이 너도 영수 별로라고 생각하잖아. 이거를 유도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옥순씨가 말한 이상형에 내가 더 부합하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옥순씨가 말한 이상형에는 내가 더 부합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도 옥순씨는 뭐 그렇다고 이제 맞장구 치고 했는데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확인창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 별로라는 거죠. 영수님이 그렇게 좋냐고 왜냐면 옥순씨가 계속 애매하게 대답하니까 영수님이 그렇게 좋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것도 그것까지도 광수씨는 끝까지 하남자 같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지 내용 역시도 빠르게 결정해달라고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뭐 물론 이게 광수님이 조금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직 서툴어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광수님 나이가 결코 적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향이라고. 오늘 그래서 저는 옥수님도 역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가장 광수님이 최악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방 내용에서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광수님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약간 이런 자기 말에 동조하게끔 동의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최악의 좀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에서 광수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됐을 때 그렇다고 뒷담화에 동조를 안 하기도 애매한 게 왜냐면 여기에 동조 안 하면은 이 사람 또 내 욕할 것 같거든. 다른 데 가서. 그래서 막상 광수님 같은 분을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은 뭔가 진짜 애매하고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뒤에서 욕을 먹을지언정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확실히 좋다는 거죠. 그냥 계속 내가 영수보다 나한테 영수 왜 인기 많은 거야? 영수 왜 좋아해? 영수 좋아하는 여자한테 실망이다. 계속 뭔가 본인이 우월하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고 다른 출연자들한테 계속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광수씨가 진짜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제일 음침하고 약간 제일 별로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속으로 생각해야지. 본인이 우월하고 잘났고 이런 거는 속으로 생각해야지. 뭘 자꾸 다른 출연자한테 계속 영수 까내리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광수씨가 저는 오늘 제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데이트권 미션 재밌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볼수록 재평가되고 있는 영수씨. 볼수록 저는 여러분 난 영수씨가 제일 괜찮네. 나 진짜로 나는 정말 영수씨가 나는 제일 괜찮아. 여자분들이 보는 눈이 있었어요. 나는 초반에는 아니 영수 쟤를 저 친구가 뭐가 좋다고 하면서 막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아니 진짜 남자 출연자 중에 영수가 제일 나은 거야. 그래서 아 여출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철보다도 영수가 나.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영수씨가 초반에는 막 취두보다 이게 걔 중국 때문에 중국이랑만 안 엮였어도 차라리 영수씨가 뭐 저기 싱가포르랑 대만 이런 데였으면은 중국 이렇게 취두부라고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영수씨가 하필이면 중국 유학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리고 그때 마침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문화재 주변에다 똥 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수씨가 괜히 덤탱이 쓴 게 있어. 독박 쓴 게 좀 없잖아 있어요. 영수씨가 오늘 슈퍼데이트권 미션에서 엄마한테 출연 안 하고 낯설은 거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영수씨가 이런 거에 하나하나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왔다는 게 난 오히려 그게 다시 보이더라고. 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부모님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엄마 나 낯설 나갈까 말까 해가지고 나온 사람과 나는 낯설 나갈 건데 엄마 아빠한테 뭐로 얘기해? 나 그냥 나갈 거야 하고 나온 사람. 영수씨는 후자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2대 이상으로 되게 괜찮으신 분이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수씨가 9살 연상이면은 영수씨 누나보다도 2살이 더 많은 거래요. 그러니까 영수씨 어머니가 영수씨한테 정말 단호하게 야 애기도 생각해야 되고 나이가 너무 많아. 9살 연상이면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2살 연상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싫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남 PD님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스피커폰으로 다 이제 들리게끔 한 거잖아요. 아마 어머니들은 모르시고
만약에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거 알았다면은 어머니들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이건 남PD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출연자분들 공개 처형하는 느낌? 연상녀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에 대해서 공개 처형하는 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영수님하고 영수님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 저는 그 통화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영수씨가 저는 오늘 이렇게 어머니하고 통화하거나 이런 것도 너무 괜찮았고, 그런 부분도 너무 괜찮았어요. 옥순씨의 어장에 대해서도 너무 훌륭하던데? 다른 남자들은 옥순 어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1등 되려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영수씨만 그나마 옥순씨 어장에 대해서 옥순이는 지금 누구에게도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예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방송쟁이처럼 방송 놀이나 하고 있다고. 그런 감도 그렇고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분명히 영수씨 눈치 정도면은 광수가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거 뻔히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영수는 광수가 욕하든지 말든지 별로 티도 안 내. 불쾌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보면 볼수록 영수씨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영수씨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괜찮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 그나마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치 깠는데도 옥순 좋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제 5일차인데 어떻게 그럼. 그리고 은근히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쟁취하면은 내가 더 빛나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그런 거죠 뭐. 결혼할 상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옥순이가 인기녀인데 이 인기녀인 옥순이가 나를 좋다고 선택하면은 그만큼 내가 더 빛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영수씨가 저는 한결같아서 괜찮았다. 근데 여러분, 광수 불쌍하다고 하는 거 왜 불쌍해요? 광수 왜 불쌍하다는 거야? 저는 광수가 안 불쌍합니다. 오늘 누워있는데 시체 같다고? 본방에서 자기 모습 보고 더 누워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더 누워있어야 돼. 일단은 광수씨가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도 영자씨가 광수랑 데이트하고 와서 광수가 지금 영수 뒷담하고 다닌다, 여출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옥수한테까지 얘기했고 다 알려졌어요. 이제 광수가 입이 싸다는 거, 영수 뒷담하는 거가 다 알려졌어. 뭐가 불쌍해? 여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출연자 뒷담하고 다닌다, 여자들도 싫죠. 내가 여자여도 이런 광수 같은 친구 슈퍼데이트권 선택 안 하지. 본인이 그 사람보다 못나니까 열등감에 계속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영수 보세요. 영수는 광수까지도 않아요. 광수 욕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오히려 광수가 계속 열등감 때문에 계속 영수를 까는 거예요. 영수를. 자격지심 때문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때문에 아니더라도 보여지기에는 더 하남자같이 느껴지는 거죠. 광수보단 영수가 낫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수의 이 하는 짓으로 인해서. 광수씨가 뒷담화 안 했어도 영수가 광수보다 낫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광수씨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근데 광수씨가 자기 스스로 영수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계속 영수 뒷담화 해가지고. 더군다나 광수씨가 남자 추녀들 사이에서 나이가 있는 형이란 말이죠. 근데도 계속 동생들하고 있을 때마다 영수 욕을 하니까 동생들도 느끼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재밌는 부분이 광수씨 혼자서 떠들지 영수씨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 영수씨가 그렇게 광수씨 뒷담화 당할 때 다른 출연자들은 그냥 듣기만 해요. 주로 거의 대부분 듣기만 해. 광수씨가 오늘 숙소에서 남자들한테 나는 내가 안 꼬셔지더라도 괜찮다, 납득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납득이 안 된다, 이것도 많이 꼬셔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좀 웃겼어요. 많이 못 꼬셔봤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여자를 꼬실 때 여자를 내가 못 꼬시더라도 안 꼬셔지더라도 내가 여자를 안 꼬셔지더라도 납득이 되면 괜찮대. 근데 지금은 납득이 안 된대. 내가 옥순이를 꼬시려고 하는데 안 꼬시는 거에서 납득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옥순이가 영수를 계속 호감 느껴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진짜 좀 광수님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분들을 많이 꼬셔봤을 거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여자분들도 더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광수씨가 정말 여자들이 광수가 꼬시면은 여자들이 많이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남자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이분이 많이 놀면서 여자분들 많이 꼬셔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안 꼬셔질 것 같은데. 그리고 영수씨가 엄마랑 통화한 것도 예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무슨 영수씨가 엄마랑 통화한 것까지도 광수씨가 얘기를 해. 가끔 보면은 광수씨가 리뷰보다 더 심해. 영수씨가 엄마랑 통화할 때 예의 있게 통화를 하든 안 하든 그게 광수씨가 뭔 상관이야. 별걸 다 갖고 다 트집 잡고 있어. 광수씨 보면은 계속 뒷담을 까다가 더 이상 깔 게 없으니까 영수씨가 엄마랑 통화까지도 까고 있어요. 현장 리뷰. 그리고 저는 일단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싫어해놓고 뒤에서 친한 척하는 걸 잘 못해요. 저는 그렇다고 엄청 싫은 티도 못 내지만은 조금 그런데, 광수님은 바로 직전까지 영수 뒷담하고 있었잖아. 영수 욕하고 있었잖아. 그래놓고 영수가 그 타이밍에 들어오니까 영수랑 친한 척하는 것도
너무 진짜 같은 남자 봤을 때는 아마 남자 출연자들 중에 제일 남자들이 싫어할 만한 출연자가 광수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할 타입이야. 뒤에서 욕해놓고 앞에서는 친한 척하는 거. 그러면서 은근히 옥순이에 대한 정보 캐내려고 그러고, 옥순이가 너랑 있을 때 못 이기게 했어? 그럼 왜 물어봐? 같은 경쟁하는 사이인데. 그리고 너는, 옥순이가 도대체 너는 뭐가 좋대? 자존심도 없나? 그런 질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광수씨도 이제 조급하다 보니까 영수씨한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까지도 옥순씨가 애매모호하게 하면은 됐다 치아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역시도 나는 되게 좀 치사하다는 생각했어요. 광수가 인기 없어가지고 안타깝다 이런 거보다 은근히 옥순이 소외시켜가지고 그 틈을 내가 들어가서 옥순이랑 나랑 잘 돼야지, 이런 느낌? 내일까지도 애매모호하면은 됐다 치아라 하겠대. 그럴 입장이야? 막상 옥순이가 좋다고 하면은 낼름 좋다고 이렇게 따라갈 거면서 강한 척이야. 누구보다도 틈만 나가면 옥순한테 가가지고 신경의 변화가 있냐 물어보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뒤에서 편지 주고, 계속 그러는 사람이 광수면서 무슨 센 척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오늘 광수님 리뷰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멘트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은 나가서 불나방 같은 여자 만날 거라고 이렇게 광수씨가 누워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여자가 뭐냐면, 옥순씨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이러는 여자니까, 만약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은 나한테 열정적인 사람,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 여자 만나겠다 얘기한 거예요. 일단 나는 솔로 안에서 그딴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에러고, 그리고 나는 솔로 밖에서 광수씨가 불나방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좋은 의도로 다가온 여자가 아닙니다. 광수씨의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다 보고도 불나방처럼 나한테 달려드는 여자가 혹여나 있다면 그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정말 싫어하지만 여자분들도 광수씨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광수씨 이런 모습을 다 봤는데도 좋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여자가 있다면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 그리고 광수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밖에서는 키도 크고 나쁘지 않은 평가 받았다. 밖에서는 내가 좀 인기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밖에서 키도 크고 나쁘지 않고 그런 평가 받았는데 여기 와서 이러니까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이게 동생들이라 가지고 괜히 이렇게 센 척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대부분 여기 이번에 남자 출연자분들이 광수씨보다 어리다 보니까 좀 광수씨가 은근히 계속 센 척을 하게 되고, 센 척을 하다 보니까 영수를 타겟 삼아가지고 계속 뭔가 영수보다 우월한 척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다른 출연자들보다 형이다 보니까. 맞아, 인기 있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밖에서 내가 인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누가 봐도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게 보이는데. 격투기 좀 배우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쳐서 사람 일부러 좀 긁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광수님 격투기 배웠어요? 이게 광수님이 또 테스토스테론이 엉뚱한데 이렇게 뿜어져 나왔네. 격투기 배워가지고, 격투기 좀 배우다 보면은 1년도 안 배웠을 때 겸손보다는 이제 자만이 커지거든요. 광수님이 얼마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복싱이 됐든 이중격투기나 뭐 주짓수가 됐든 1년도 안 됐을 때 막 내가 좀 이제 기술도 좀 많이 익혔고 웬만하면 다 이길 것 같아, 막 이런 자신감부터 떼긴 해요. 광수님이 오늘도 광수님보다 나은 영수님을 계속 그렇게 뒷담화하는 거, 그래 놓고 이제 영수가 들어오니까 괜히 또 영수랑 친한 척하는 거, 다 너무 정말 너무 별로였습니다. 뒷담권 4단이래. 뒷담권 4단이래. 여러분, 광수님이 키 크죠? 머리숱도 많아요. 좋은 학력에다가 한의사야. 돈도 잘 벌어. 사는 곳도 부자 동네 살아. 근데 인기가 없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덮을 정도의 정말 큰 단점 하나가 이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장점들 어마무시한 장점이거든요. 강남 서초구 산다고 했나? 부자 동네 살아요. 좋은 학군에 나왔고 한의사에다가 돈 잘 벌고 머리숱도 많고 키도 커. 근데 이 모든 장점들을 광수씨의 하남자스러운, 남자답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다 덮는 거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결여가 없다는 게 축복이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저주인 것 같아요. 오, 멋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수님이 왕자님 같은 느낌도 있긴 해요. 뭔가 부족함 없이 공부도 늘 잘해왔고 좋은 집에서 딱히 그렇게 큰 부족함 없이 탄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축복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물한 개구리?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그냥 재수없게 보이는, 충분히 좋은 능력들, 자격들이 빛을 바래고 별로 안 좋게 보여지는, 좋은 건데 별로 안 좋게 보여지는
그런 거라 좀 생각합니다. 참 매력이 중요한데 광수님은 그런 매력에서는 전혀 그런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 이상 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이제 말을 많이 해서 다 깎아먹는, 본인 입으로 다 매력을 전부 다 마이너스 시키는 출연자가 광수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젠틀맨이라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젠틀맨이야? 광수님이 젠틀하다, 오늘은 괜찮았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순 피해자다 광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수는 광수대로 빌런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러닝하면서 옥순이는 내가 아니라 영수가 좋은 거다, 이거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데미지를 덜 받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영자씨가 상철씨랑 데이트하고 돌아와가지고 한창 여자 출연자들한테 뒷담하려고 상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광수님이 그 자리에서 영자씨하고 맞장구 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는 상당히 저는 별로였다 생각해요. 만약에 영철씨였으면은 분명히 그 자리를 떴을 거예요. 여자들끼리 얘기하기 냅두고 아마 자리를 피했을 것 같은데 광수님은 영자씨하고 상철씨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듣더라고. 아마 상철씨도 광순이 입장에서는 경쟁자다 보니까 영자씨가 상철씨를 그렇게 아웃시키고 상철씨한테 열받고 상철씨에서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광수님이 그냥 즐기면서 들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광수님이 옥순이한테 손절 당할 때 그때 되게 막 쿨한 척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뭐 옥순님 이해한다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매력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옥순하고 내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 내 기준에 갇혀가지고 옥순씨를 이해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했거든요. 말은 되게 그럴싸하잖아. 옥순씨도 광순이 덕분에 많은 걸 느끼고 가서 고맙다고 하고,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광순님은 이제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남자 출연자들하고 있는 데서 돌아오자마자 본인이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옥순씨가 나를 찬 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나를 선택하지 않고 영수 골랐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젠틀맨이라 봐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어떻게 젠틀맨이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옥순씨를 본인이 다른 남자들하고 경쟁할 정도로 좋아했던 여출이었잖아. 근데 옥순씨한테 이제 손절당했다고 바로 그냥 남자 출연자한테 옥순씨 뒷담 까는 게 절대 젠틀맨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옥순씨가 뭐 좋은 얘기를 못 들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광순이 까이자마자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별로야. 광순이도 광순이지만은 상철씨도 그렇고 둘 다 옥순한테 까이니까 옥순이 앞에서는 잘 마무리한 척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옥순씨를 씹었잖아요. 너무 하남자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광수씨가 옥순씨가 보는 눈이 없다 했잖아요. 광수, 상철, 영수, 나 같아도 영수야. 내가 옥순이어도 상철이랑 광수 거르고 영수 선택해. 근데 옥순씨가 진작에 영수 알아보고 영수 초반부터 영수 픽해가지고 영수 좋아했는데 계속 상철하고 광수를 거르지 않고 어장 속에 냅두니까, 그러니까 옥순씨가 욕을 먹은 거지. 남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은 옥수님이 영수 선택한 게 이 셋 중에서는 영수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광수나 상철 선택했다면은 보는 눈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게 맞지. 여러분들이 투표가 어렵겠지만은 투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옥순이라면 광수, 상철을 영수 중에 누구 선택하는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수씨가 말하는 옥순씨가 보는 눈이 없어서 영수를 고른 게 아니라 그나마 이 셋 중에서는 영수가 제일 나았기 때문에 영수를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광수님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 정말 싫어해요. 물론 광수님이 실제로도 그러시지도 않겠죠. 방송에서만 이렇게 나오실 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막 이렇게 음침한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되게 친절하게 나한테 뭐 진짜 막 너무 괜찮네요, 막 재밌네요 해놓고 뒤에서는 그 쓰레기 새끼 막 너무 싫어. 그냥 앞에서든 뒤에서든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광순이 같은 분들은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광순이 특유의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있거든요. 부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막 앞에서는 되게 사람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이제 막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엄청 막 나쁘게 얘기하고, 이게 정말 너무 좀 치사하다는 거예요. 투표는 마감할게요. 이거 봐. 여러분들이 옥순이라면은 광수, 상철, 영수 중에 누구 선택하나요? 영수가 압도적이잖아요. 저는 광수씨가 오늘 옥순씨한테 그나마 이제 옥순씨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옥순이 앞에서 이렇게 쿨하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람 좋은 척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은 사람 좋은 척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데미지를 10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상 받은 것 같아. 옥순한테 손절당하자마자 와가지고 옥순씨 남자 춘자한테 뒷담 까는 거 보면은 100 이상 받아가지고 분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앞에서만 쿨한 척하고 그런 것 같아요. 광수가 그렇게 욕했는데 지가 만 얘기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미방문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미방문 봤으면 영수 좋게 말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길래 미방문 봤거든요. 물론 영수씨가 시계 만지작거리면서 계산 늦게 하려고, 계산 본인이 안 하려고, 그거는 좀 밉상이긴 했어. 그런 부분은. 근데 대리비는 또 영수가 냈잖아요.
돈 갖고 이렇게 치사하게 시계 만지작거리면서 돈 안 내려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광수씨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이 더 별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옥순씨가 아마 영수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영수랑 옥순 이렇게 한 커플, 그리고 정숙이랑 영철 두 커플, 이렇게 두 커플 나오지 않을까요? 두 커플 나거든요. 두 커플. 근데 저는 광수님이 못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싶어요. 이해가 안 가. 그런 성향이, 왜 그런 성향이 생기는지가 미스테리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지역에 살고 있고, 아니 아쉬울 거 하나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사람들 뒷담화 까고 왜 그러냐. 미스테리야. 왜 그러는지. 군대만 갔다 와도 군대에서 뒷담화다 걸리면은 진짜 부대생활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많이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물론 광수씨가 우월의식이 있지만은, 근데 우월의식이 있으면은 좀 거만하게 있거나 지나치게 겸손하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너무 광수님은 본인의 그런 것들을 다 깎아먹을 정도로 맨날 뒷담화를 매일매일 달고 사니까 그게 다 너무 별로였다 생각해요. 광수가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계급주의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계급이 내가 더 위인데 내가 나보다 낮은 계급인 영수한테 옥수를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적개심 폭발인 것 같아요. 그 말도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보다 아래로 봤던 애가 나보다 괜히 막 인기 많으면은 계급이 내가 더 난데 그러면 내가 얘를 험담해서라도 얘 계급을 깎아내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뒷담화하고 옥순 씨한테도 막 그렇게 적개심 드러내고, 솔로소르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되게 제일 우월하다고, 내가 제일 인기 많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가 뭔가 인기가 없고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상대방 깎아내리는 걸로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상당히 광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뒷담화도 이런저런 다양한 뒷담화들이 있는데, 광수님 뒷담화는 이런 뒷담화 하면 안 돼. 제 생각에는 시청자들도 내 생각과 일치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닐까요? 시청자들이 봐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못되게 상대방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시청자들이 좋게 볼 수 있겠다, 속 시원하게 볼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건방진 모습으로 뒷담화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게 이제 본인을 다 깎아먹는 얘기였죠. 저는 광수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여자분들이 알아보고 싶어하고, 직업이 좋고 키도 크고 학력도 좋고 다 좋으니까. 전부 광수씨가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매력을 다 깎아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수가 옥수한테 까이기 전에 하루 종일 성찰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심리는 뭔가요? 오히려 슈퍼데이트 거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여유있어 이렇게 한 거 정신승리죠. 해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정신승리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정신승리한 거라 생각합니다. 정신승리. 광수님 촌장 라이브에서의 모습부터 얘기하자면은, 제가 아까 촌장 라이브 할 때 투표를 해봤어요. 촌장 라이브에서 누가 가장 별로였냐고. 옥순씨를 이길 정도로 오늘 광수씨가 촌장 라이브에서의 모습이 정말 별로였습니다. 진짜 옥순씨를 근소한 차로 이길 정도로 오늘 촌장 라이브에서의 모습이 많이 긁혔는데 긁히지 않은 척하는, 쿨한 척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수씨가 눈동자가 검은 자밖에 안 보인다, 그런 뭔가 악플을 받고 하다 보니까 광수씨가 계속 카메라 비춰질 때마다 눈을 이렇게 막 또렷이 뜨더라고요. 이게 좀 부자연스럽더라. 그냥 편하게 뜨시지. 광수씨가 이제 뒷담화만 안 하셨어도 광수씨의 이런 흰자 안 보이는 것도 사람들이 좋게 봤을 거예요. 광수씨가 보여준 이제 방송에서의 모습들, 뒷담화하는 거 계속 막 사람들 끊임없이 뒷담화하고, 심지어 옥순씨까지도 뒷담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광수씨가 더 이렇게 이런 눈동자 안 보이는 거, 흰자 안 보이는 거, 그렇게 좀 악플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구분됐으면 좋았을 텐데, 광수님은 이제 그 악플 받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카메라 비춰질 때마다 눈에 힘줘가지고 흰자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게 짜쳤습니다. 광수가 DC 찾아보고 부글부글 대다가 쿨한 척 살짝 언급하는 게 애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광수씨가 짜치는 모먼트가 많았는데, 그 DC 얘기도 좀 그랬어요. DC 얘기도 나 DC 친구들, 나솔 갤러리 여러분, 니네들이 욕한 거 안 긁혔어,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말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다 봤다는 거 아니야. 댓글도 달고 싶었다며. 그 뭐야 그게. 출연자가 나는 솔로 갤러리에 뭐 댓글 뭐하러 달아. 계속 끊임없이 나 쿨하다, 나 별로 신경 안 쓰겠다, 나 문제 없다,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하는 게 너무 그게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광수씨의 그런 모습들이 다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른 이제 낯설 리뷰어분이 광수씨가 뭐 앉아있는 자세? 그런 거 갖고도 뭐 얘기했었나봐요. 광수씨의 자세 갖고도 하나하나 다 얘기하시더라고. 하나하나 다. 무슨 영호씨가 형인데 신경 쓰게 뭐 왔다 갔다 했다 했나? 그런 거지도 다 해명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광수
광수 씨가 촌장 라이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부분에서 좀 되게 짜쳤다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있는 한의원 안 간다는 댓글이 있던데 초진 환자가 2배 늘었다, 오히려 환자가 늘어서 바쁘게 잘 지냈다, 이 멘트부터가 짜쳤어요. 이 멘트부터가 뭘 그런 거 일일이 다 반응을 해. 아니 초진 환자가 늘었으면 늘은 거지, 그거를 니네들이 다 욕했는데 내가 있는 한의원 안 간다는 댓글이 있던데 오히려 초진 환자 늘었다? 이렇게 막 티내는 거 너무 다 짜쳐. 뭐 그런 거 다 얘기를 해, 일일이 다. 그리고 광수 씨가 물론 제일 늦게 뒷담 해명을 했긴 했는데 계속 뭐 가벼운 해명부터 한다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그랬어. 그냥 남자답게 뒷담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자잘한 해명들은 뭐 그거 해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니까, 사람마다 보는 과정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앞에 너무 서론이 길더라고요. 서론이 본론으로 가기까지가 해명 안 할 줄 알았어요. 얼렁뚱땅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해명하더라고. 마지막에. 근데 저는 마지막에 해명하는 것도 어떻게 봤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영수하고 사과하는 거를 비중 있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일부러 마지막에 하는구나, 그렇게 나쁘게 보이더라고. 정말 막 진정성 있는, 영수에게 뭐 뒷담에서 뒷담한 거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나 이렇게 촌장 라이브에서 내 해명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계속 마지막에 이제 제일 그거를 보여주고, 나 이렇게 좀 쿨하다, 나 이렇게 영수랑 풀었다, 이거를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사과하는 느낌? 저는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광수 씨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뭐 나중에 하건 뭐 가벼운 해명이 됐든 뭐가 해명이 됐든 간에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미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여태까지 나나솔로 29기까지 광순이처럼 같은 출연자, 뒷담화 출연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해요. 남자 출연자들 중에 제일 심했어, 제일. 근데 그거를 앞에 뭐 가벼운 해명부터 한다면서 질질 끌다가 더 이상 해명하는 출연자도 없으니까 그때 돼서야 자기가 마지막에 해명하는 게, 이것도 막 다 뭔가 노려서 얘기한 것 같고 보여주기식의 사과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순 씨가 이제 자기 해명을 할 때, 옥순 씨 해명할 때 갑자기 광수 씨가 끼어들어가지고 옥순 씨 실드를 치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너무 본인이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 갑자기 왜 껴들어? 옥순이 한창 자기 해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광수 씨 같은 분이 실드 치면은 역효과야. 아까 뭐 영철 씨도 실드 치고 옥순 씨도 실드 치고 이렇게 옥순하고 영철이 막 좋게 얘기하고 하던데, 오히려 그동안의 광순이의 모습들을 봐온 시청자 입장에서는 완전 역효과라니까. 그러면서 옥순 실드 치면서 내 욕 적게 해달라 그러고, 옥순을 실드 칠 거라면은 옥순만 실드 치지 갑자기 또 나도 욕 많이 먹고 있는데 나 욕하는 것도 좀 적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또 다 그냥 하나하나가 다 짜쳤어요. 그리고 이제 촌장 라이브에서 마지막에 영수한테 이제 제대로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뒷담 생각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다. 뒷담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한 게 있고 안 하고 한 게 있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그게 길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너무 영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영수의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막 뒤에서 욕한 거 미안하다,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과할 거라면은. 근데 광수는 끝까지 그냥 내 입장에서 이랬다고 하면서 말이 많더라고.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내 진짜 모습이고 나는 이게 솔직하게 임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누가 그런 거 알고 싶어요? 그냥 뒷담하는 것 자체가 보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출연자, 영수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광수는 계속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앞에 자꾸 자기의 그런 변호라고 해야 되나? 변명? 내 입장에서 이랬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다, 그거 자체가 정말 그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 사과하는 태도 자체가. 그리고 뒷담화 하려고 한 거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수에게 삐진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사과할 거면 사과만 하던가, 방송에 나오지 않은 영수한테 삐진 부분이 있었다, 이딴 얘기 왜 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도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뭔가 내 편이길 바라는 게 의도가 깔려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뒷담화했대요. 계속 이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통화 부분도 방송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보고 영수 씨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안 넣은 부분이 있대요. 나는 그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유 막론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막 사과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보여주기식이야. 왜냐면은 무슨 정치인 유세 현장처럼 영수 씨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하나부터 여기까지 진정성 있고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절대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따로 영수 씨하고 뭐
사과하고 했겠죠. 전화통화를 했든 만나서 얘기를 했든.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번 라이브에서 담백하게 영수한테 내가 너무 동생인데 영수를 너무 욕했고 영수를 너무 뒷담하고 내가 한 게 내가 창피했다. 그냥 깔끔하게 한두 마디만 끝날 거를 계속 내 입장에서 이랬다. 방송에는 안 나온 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절대 사과하는 사람의 좋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카메라 보고 악수는 왜 해? 그리고 또 광수씨가 종이 질문 뽑는 거였나? 거기서 영수씨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얘기할 때도 갑자기 나는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바로 들이받는데 영수는 되게 관대하고 여유가 있다. 마음이 넓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로남불 아니에요? 광수씨는 자기는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바로 들이받는데요. 본인도 꼰대라며. 너무 내로남불이야. 빌런들 특징 내로남불.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만약에 영수씨가 광수님 같이 그런 성격이었다면은 아니 광수님 뭘 한다고 이렇게 나를 뒷담화 그렇게 심하게 깠어요 방송에서 하면서 영수가 광수한테 들이받아도 광수는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에 대한 장점에서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나는 뭐 기분 나쁘면 들이받는다? 이것도 광수씨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속 보여주기식의 사과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광수님의 사과를 뭐 출연자끼리 다 좋은 관계니까 영수씨가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음에도 광수님의 사과를 받아주는 거 영수가 훨씬 좋아 보였어요. 오늘 마지막 방송까지도 분명 영수씨가 초반에 빌런이었는데 너무 영수가 덮일 정도로 빌런이었던 남철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출연자가 광수다 보니까 광수씨보다 훨씬 영수씨가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 사과 받아주는 영수씨가. 그리고 영수씨가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광수씨가 영수씨한테 사과할 때 사과 받아줄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런 부분도 별로야. 본인이 그렇게 방송에서 한 짓이 있으면은 진짜 미안해하면서 사과해야지. 그게 뭐야. 아무리 따로 사과했다 하더라도. 영수씨가 여러분들 광수씨가 한창 얘기할 때 중간중간 영수씨 표정 보면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좋을 수 없는 게 당연한데 라이브다 보니까 표정이 순간순간 나오더라고요. 이제 광수씨 촌장 라이브 얘기는 이렇게 했고 본방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영수랑 광수랑 동갑이에요? 영수랑 광수랑 동갑이었어? 몰랐네. 어쨌든 광수가 나빴어요. 영수랑 광수랑 동갑인 줄 몰랐네. 이제 본방 얘기 해보자면은 광수님이 순자님을 선택해가지고 순자씨랑 같이 앉아가지고 새우를 먹었잖아요. 순자씨가 광수씨한테 결혼하면 와이프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고 질문했어요. 그때 광수씨가 나는 솔직히 내가 결혼하게 되는 내 와이프는 일을 안 했으면 한다. 전업주부이길 바란다. 나는 보수적인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술을 많이 안 먹는 게 좋고 여자가 술 많이 안 먹는 게 좋고 와이프가 집에 있는 게 좋대요. 근데 저는 뭔가 광수님이 영철님도 뭔가 광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가치관이. 광수님이 더 피말릴 것 같아. 전업주부를 하게 됐을 때 정말 내 남편하고 내 가족에게 헌신하고 내조하면서 그리고 또 가족한테 또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광수님은 이 광수님이 은근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광수님 같은 분하고 같이 사는데 전업주부라면 피말릴 것 같아. 다 체크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자님하고 대화할 때 또 이제 영수씨 뒷담화를 하거든요. 저는 여자 출연자분들하고 얘기하는데도 또 이제 저번에는 영자씨하고 얘기할 때 영수 뒷담화 했잖아요. 이번엔 또 순자님하고 얘기할 때 또 영수 뒷담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나온 게 이 정도면은 광수씨는 영수 빼고는 모든 다른 출연자들한테 영수 뒷담화 하고 다닌 거야. 방송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제 마지막 낮밤인데도 이렇게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교통정리가. 근데도 순자씨한테 영수씨 뒷담화하는 거 보면은 아마 모든 출연자한테 다 한 것 같아요. 모든 출연자한테. 오늘은 순자님한테 어떤 뒷담화 했냐면 영호는 영수한테 존대하는데 영수는 영호한테 반말한다. 영호가 형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순자씨한테 영수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형한테 매너가 없다. 이렇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영호씨는 영수한테 동생인데 존대하는데 영수는 동생이면서 영호씨한테 영호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반말한다. 그냥 다 영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광수는. 그리고 또 나한테도 틱틱거린대요. 어떻게 보면 영수님 입장에서는 옥순을 두고 경쟁하는 상대잖아요. 경쟁자. 틱틱 될 수도 있지. 광수님 성격처럼 광수님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는다며. 영수는 광수한테 들이받지 않았잖아. 너무 내로남불 아니야? 본인은 막 들이받는다면서. 그리고 옥순씨에 대해서도 영수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앤데 그런 영수를 좋아하는 옥순은 안목이 없다. 보는 눈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확 식었다면서 순자한테 같은 여자 출연자인 옥순까지도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순자님이 광수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얘는 별로다. 순자님이 되게 통찰력 있고 예리하고 사람도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광수님한테 굳이 크게 그 이상으로 호감 표현을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끝낸 것 같아요. 새우만 먹고.
그리고 저는 이 앞에 영수하고 이렇게 조금 경쟁 관계니까 그래 좀 영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오늘 광수가 영수 뒷담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뒷담화하더라고요. 데이트를 2번 했는데 전부 다 내가 영수 것까지 결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짜쳐. 광수 같은 남자한테는 여러분들 얻어먹어도 안 돼요. 얻어먹고 나서 생색내잖아. 본인이 기꺼이 내놓고 보니까 옥순 씨랑 영수 둘 다 계산하려고 했더만. 근데 광수는 본인이 계산하겠다고 해서 계산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딴소리 하는 거야. 너무 진짜 짜치는 거예요. 계산할 때 영수가 쏙 빠지더라라고 하면서 계속 영수 뒷담화하고. 근데 이게 정말 영수가 계산할 때 쏙 빠지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계산 안 했다면은 영수가 당연히 되게 얌체 같다 하면서 욕먹을만 한데 보면은 영수 씨가 카페에서 영수가 결제했고 대리비도 영수가 결제했고 심지어 영수가 광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거 금액이 좀 나왔는데 내가 절반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광수가 괜찮다고 하면서 대리비 내라고 했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근데 광수가 순자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영수는 말만 그렇게 하고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뿐이라고 또 뒷담화 하더라고요. 광수가 괜찮다고 하니까 영수가 그냥 그럼 내가 대리비 내면 되겠구나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계속 광수는 말만 영수가 말 그렇게 하고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대. 너무 비겁합니다. 순자님하고 그냥 서울 가면 종종 보자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순자님에 대한 마음은 그냥 1% 2% 정도래요. 그냥 딱 광수님은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거나 뭐 직장생활 할 때 가면 쓰는 사람 있잖아요. 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보여주지 않아. 근데 앞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나한테 잘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줬던 이런 광수님 같은 사람이었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그런 캐릭터가 저는 광수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 너무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그렇게 나쁘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런 광수님 같은 사람이야. 한 번쯤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딱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저번 주에 남자 출연자들한테 옥순 씨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 봤을 때 진짜 별로다라는 생각했는데 여자 출연자들한테도 옥순 씨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게 사이다가 아니라 광수 씨가 훨씬 더 별로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수 씨가 뭐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고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고쳐질까? 광수는 마지막까지도 저는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도. 여출 중에 빌런이 옥순이었다면은 남출 중에 최악의 빌런은 광수였다고 생각합니다.